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면서 매우 기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명상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마타는 마음을 비우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마라는 말은 빨리어인데 그게 이제 고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고요함 속에 머문다 이런 뜻인데, 고요함을 좀 경험하고 싶으세요? 마음이 좀 평화로우면 좋지 않을까요? 마음이 좀 비어지고 많은 생각으로부터, 잡념으로부터, 또 망상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그 사마타 명상이라고 해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보이는 거, 그게 제일 잘 잡히는 대상이라고 해요. 제일 거친 대상이라고 하죠. 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느끼는 것, 호흡 이런 것을 이제 알아차려서 저희가 마음을 이렇게 고요히 하는 사마타를 저희가 배우고 있어요. 그 사마타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 집중 명상이죠. 이제 마음을 현존하게 하는 명상이에요. 마음을 이 순간에 있게 하는, 알아차림을 기르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이 더 현존할수록 마음이 더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이렇게 베어지고 생각이 조금 느려지고 약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이미 있는 그 평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타 명상이 모든 수행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마타가 돼야지 다른 수행을 하더라도 이 힘이 있는 수행이 되고, 이 1000년 동안 뭐 수행을 하더라도 사마타가 없으면, 알아차림이 없으면, 마음이 산란하면 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돌이 바다 속에서 1000년 있어도 그 물을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와 같이 알아차림이 없으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 수행이 우리에게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의 내면의 성품, 부처님의 성품, 마음에 세 가지 무한한 성품이 있다고 해요. 무한한 지혜, 무한한 자비, 그리고 무한한 힘. 이 모든 내면의 성품의 관문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과 익숙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명상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세라는 말 자체도 우리의 태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어떻게 가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좀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세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혼침이 오거나 이렇게 자세가 이제 좀 어두워지고, 좀 마음의 자세가 어두워지고 태도가 좀 음물해지죠. 그래서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선불교에서는 진짜 자세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거든요. 특히 일본 그 소토젠 조동종이라고 하는가 우리말로, 거기서는 이제 자세가 결정적이에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자세만 갖추어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깔마빠 전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이렇게 바르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은 이제 저절로 고요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만 가지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지자법 그리고 칠지자법, 이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그럼 이지자법부터 해볼까요? 이지자법은 이제 두 가지
그 중요성을 의미하는데 그 자세의 포인트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척추예요. 척추. 이 길이 꼬불꼬불하면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차를 탈 때. 근데 길이 바르고 길이 바르면 그럼 이 다니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몸 안에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는 이제 기맥이라고 하거든요. 도로가 이제 그 맥이라고 하는데 집에말로 하면 짜. 범어로 하면 나디라고 하거든요. 우리 저 한의학에서도 이런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약간 피출하고 비슷하게 우리의 그 몸 안에 그 맥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이 우리의 몸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화신은 이제 거친 몸, 그다음에 보신, 그거는 미묘체, 그다음에 법신, 그거는 형태가 없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몸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미세한 몸, 거친 몸, 그거는 이제 장기가 있고 볼 수 있는 몸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미세한 몸, 그거는 미묘체라고 해요. 거기 미묘체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짜, 룽, 찌글레 차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기, 맥, 차크라, 그리고 명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미묘체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가장 미세한 몸은 지혜의 몸, 이제 그거는 형태가 없는 몸을 의미해요. 법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 가장 미세한 몸을 이제 저희가 터득하려고 하는 거죠. 법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명상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몸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명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몸이 이렇게 바르면 그런 미묘체에 영향을 미쳐서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짜는 맥, 그 맥은 이제 7,200가지가 있어요. 주요 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바두띠, 그거는 중맥이라고 하죠. 그리고 라사나는 우맥, 그 다음에 이제 랄라나는 좌맥, 이렇게 주요 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맥은 백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이 척추 앞에 이렇게, 그리고 굵기는 한 요 정도 굵기가 돼요. 요 정도 그 굵기가. 그리고 이제 척추 아래에 이렇게 내려와서 실제로 있거든요.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있어요. 그 미묘체가 또 다르게 말하자면 에너지체예요. 여러분 기운이 뭐 맑다 뭐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아니면 뭐 기운이 좀 어둡다 아니면 무겁다, 뭐 그게 바로 에너지체예요. 그 에너지체에서 감정이 기록이 되어서 이제 뭐랄까 감정과 관련 있는 것이 바로 미묘체거든요. 그래서 미묘체를 다루면 감정도 좋아져요. 그리고 명상을 하면 미묘체가 맑아져요.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 에너지가 맑아진다는 거죠. 이게 약간 명상의 대표적인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바두티, 이 중맥이 척추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배꼽 한 네 손가락 쪽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맥과 좌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맥 좌맥은 조금 올라와서 콧구멍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티베트교에서는 명상을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이 세 가지 그 맥을 이렇게 정화를 시키는 그 짧은 운동을 해요. 그거 짧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시고, 그리고 이 복식 호흡으로 이제 아랫배 쪽으로 들어 마시는 거죠. 숨을 깊이 천천히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 마시고 이 금강 주먹을 하거든요. 금강 주먹,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깐 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깊이 천천히 들이마시고 자연스럽게 내다가 끝에는 세게 내는 거예요. 다 내버리는 거죠. 마지막 가운데 이제 보통 이렇게 9번 하거든요.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가운데 한 번, 그리고 이렇게 총 3번. 그러니까 총 9번이죠. 근데 이렇게 오른쪽, 왼쪽, 가운데, 오른쪽, 왼쪽, 가운데,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해서 9번 하고 시작을 합니다. 뭐 한 번 해도 되고, 그러니까 3번만 해도 되고요. 때로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면 뇌가 조금 시원하고 이제 탐진치 번뇌가 좀 덜 일어난다고 해요. 뭐냐면 이게 탐진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탐은 이쪽 랄라나, 그리고 탐, 진은 오른쪽 우맥, 라사나, 또한 가운데 치, 이렇게 그 무지하고 관련이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중맥은 막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좋고 나쁘고 하는 그 기운이 흘러서 우리가 보통 좋고 나쁘고 분별을 해서 산다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의 그 밀교에서는 이 기를 프라나 있잖아요. 프라나를 이제 그 아바두티에 넣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불이 자각을 경험하고 또 지복을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상태는 이제 명상의 상태죠. 이렇게 불이 자각의 상태. 이제 이지자법을 소개할게요. 이지자법. 이지자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척추를 바르게 하는 거. 이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운전할 때도 할 수 있고, 뭐 TV 볼 때도 할 수 있고, 또 컴퓨터 할 때도 할 수 있고, 뭐 언제나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몸의 긴장을 푸는 거예요. 릴렉스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렇게 명상을 시작할 때 어깨를 뒤로 돌려서 가슴을 열고, 왜냐하면 가슴을 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마음의 본성은 잠정적으로 가슴에 있다고 해요. 물론 마음의 본성은 어디에도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잠정적으로는 이 가슴 차크라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슴과 연결하는 것이 명상이고, 이 가슴에서 우리의 그 본성이 있다고 해요. 밀교에서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가슴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긴장을 푸는 거예요. 이게 이지자법. 아주 쉽죠. 어디서나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척추를 바르게 하고, 두 번째는 몸의 긴장을 풀고, 언제나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지자법이죠. 이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칠지자법, 더 좀 이 명상 자세를 더 세밀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까지 편안히 안녕히 계십시오.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갈 때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굉장히 능력도 있고 장점도 많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나 뭐 조직에 대해서나 헌신도 많이 하고 공덕 지어놓은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랑 관계가 별로 좋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측면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는 뭐 이제 딱 꼬집어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제 크게 보면은 좀 지혜가 부족하다거나 어떤 덕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대체로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덕이 부족하다 하실 때 그 덕이 어떤 측면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능력은 있고 분명히 뭔가 이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이제 특징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잘못하면은 자기를 되게 잘 내세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배려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또 자만이 강하면은 또 어떤 일이 많은가 하면 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견해도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도 있고 자기 견해도 강하고 자만도 많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을 의견을 듣는다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거나 이런 쪽에 되게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능력 있고 이래서 같이 뭔가 하고자 하고 같이 이래 가까이 갔다가 막상 이래 하면서는 뭔가 자기를 배려도 잘 안 해주고 자기 식대로 막 해 나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상처를 받거나 이제 무시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질책을 받게 되고 마음속에서 자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비호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능력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고 자꾸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안 그런데 뒤에 가면은 약간 뒷담화하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들을 자꾸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자꾸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경전에도 보면은 자애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애심이라는 게 결국은 타인의 이익이나 타인의 행복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죠. 가까이 가면 뭔가 나를 배려도 잘해주고 내가 이익이 되는 행동들 또는 일들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외면 안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능력도 있고 실제로 선의로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다거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로 인한 한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또 남들이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니까 본인이 스스로 좀 나 좀 알아줘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안 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저절로 좀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는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남들이 자기를 못 알아주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모든 일은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밖의 원인도 있지만 분명히 자기의 원인도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남도 잘 배려하고 내가 지적절하게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좀 멀리하거나 나를 외면하는 그 원인은 뭔지 바깥의 원인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을 이렇게 펼쳐나갈 때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내 생각만 한다거나 이런 자기의 문제도 있는데 보통 그걸 타인의 문제로 남들이 못 알아준다 이렇게 바깥에서만 원인을 찾으면 그게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좀 스스로가 개선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자기 문제가 이래 좀 정리되고 자기는 사실 내가 뭐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뭐 집착을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닌데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건 아직 인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언젠가는 그런 사람은 알아줍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 사회 관계 속에서 되게
이렇게 외면당하기 쉽죠. 아니, 그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건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되게 이제 좋다는 걸 경험하고 남에게 이게 좋다고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아직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그거 가서 자꾸 이게 옳다, 이거 해야 된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법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옳은 일을 실행을 하더라도 그게 되게 지혜롭게 상대도 배려해 가면서 또 그 일을 되게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생각이 강하고 이렇다는 것은 그러다 보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뭐 해내는 그런 쪽으로만 작용을 하다 보면은 그게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만이 강하고 사견이 강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잘 쳐내거든요, 주변을. 자기하고 안 맞으면 금방 화를 내고 또 타인을 공격하고 이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나한테 그런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이 나한테 너무 자기 이야기를 막 강요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나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으로 봐도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하면 남이 기분 좋을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돌아보면서 하면은 이제 관계를 해 나갈 때 되게 노련하게 좀 더 남을 배려하면서 일을 되게 좀 더디더라도 되게 순리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의욕만으로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시간도 별로 없고 더구나 또 자기를 돌아보지도 못하다 보면 그게 이제 부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생각하는 건 옳다고 막 밀어붙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또 어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전체 속에 이래 조화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변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막 해나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지면 오히려 이게 분란을 일으키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비록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좀 주변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절에서도 수행을 해보면 어떤 수행자들은 자기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남을 공격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거나 이러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라는 것이 이렇게 작용이 되면 그 상대도 그걸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부드럽게라기보다 되게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또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부작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